저는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마다 어려운 용어가 많은 학창시절에 이런 것들을 배웠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청소년 금융교육협의회의 2023년 세미나에 따르면 우리나라 청소년의 금융이해력 평균 점수는 46.8점으로 낙제점 기준 60점에 크게 밑도는 수준입니다. 2013년 조사 때보다도 1.7점 하락한 점수입니다. 이들이 사회초년생이 된다면 금융사기 피해가 앞으로도 더욱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2023년 청소년 금융이해력 수준 및 금융실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금융이해력은 가정이나 학교에서의 교육 경험, 스스로 찾아보는 금융활동 등이 큰 영향을 준다는 연구 결과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점들로 보아 학교에서 경제활동을 경험한다면 큰 교육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실제로 부산의 한 초등학교 교사이신 옥효진 선생님께서는 학급을 국가로 만들어서 경제활동을 이루어지는 활동을 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옥효진 선생님께서 하고 계신 활동을 기반으로 우리 반이 하나의 나라가 되고 학급 내의 역할이 직업이 되어 경제활동으로 이어지고 이를 통해 번 돈으로 이체, 투자 등의 금융활동 등 학급 안에서의 경제활동이 더 많은 교실에서 이루어지면 좋겠다고 생각하여 프로젝트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사용한 기술은 다음과 같습니다. 프론트에서는 리액트를 가지고 구현하였고 백엔드에서는 API 서버는 스프링부트로 세포 서버는 노드.js를 이용해서 발표하였고 각각 프론트와 백 서버는 EC2를 활용하여 배포하였습니다. 저희 웹 아키텍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프론트 서버가 따로 구동되어 있고 백 서버에는 API 서버와 챗봇 서버가 구동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론트 서버에서 API 서버로 요청을 보내면 프록시 서버를 거쳐서 이게 api.dev.com이면 API 서버로 chatbot.dev.com이면 챗봇 서버로 가도록 프록시 서버를 리버시 프록시를 설정해 놓았고 API 서버에서 챗봇 서버로 통신을 하여 해당 내용을 프론트 서버로 반환하는 걸 구현하였습니다. 페이지 구조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선생님은 회원가입을 하고 로그인하여 국가 생성을 하고 국가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은행 설정의 경우 적금 생성 및 수정, 투자 설정에는 투자 항목 입력 및 정보 입력, 국민 설정에는 국민들 정보나 직업 부여가 가능하고 직업 설정에는 국가에서 활동하는 직업들을 등록하고 수정할 수 있습니다. 국회 설정에는 국가의 기본법을, 세금에는 세금과 관련된 법들을 등록하고 수정할 수 있으며 이를 토대로 월급이 계산되고 과태료 징수가 가능합니다. 메인 페이지에서는 선생님과 학생이 사용이 동일하며 학교 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 국세청에 들어가서 과태료 정보, 투자에선 투자 항목, 국민신문고에 신문고에 올라온 리스트들, 국회에서는 기본법을 확인할 수 있으며 자리 배치도에서는 학생들의 자리 배치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뉴스를 통해 학급의 알림장 또는 학급의 뉴스들을 확인할 수 있고 마이 페이지를 통해서는 학생인 경우 월급 명세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세법의 경우 선생님은 다른 나라의 세법을 구경할 수 있고 과태료 또는 직업 리스트를 구경할 수 있으며 공통으로 사용하는 기능은 지구촌 소식으로 아이들을 위한 뉴스를 조회할 수 있고 추천도서 검색 기능이 있습니다. 학생은 직업이 부여가 되면 국회 직원이면 기본법을 설정할 수 있고 은행 직원이면 월급을 주거나 적금을 지급하거나 해지할 수 있고 국세청 직원이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기자는 뉴스를 작성하는 기능, 신용등급관리위원회 직원 같은 경우 신용등급을 부여할 수 있는 기능을 따로 탑재하고 있습니다. 저희 웹페이지의 주요 기능입니다. 실제 학급에서 사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국가 생성 시 실제 학교 정보를 가져와 메인 화면에서 해당 학급의 시간표와 급식표를 확인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학급 알림장이나 학급에서 벌어지는 상황들을 작성할 수 있는 뉴스 페이지, 또 학급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신문고를 만들어 누구나 국가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개발하였습니다. 경제활동의 가장 중요한 은행 서비스입니다. 개설된 입출금 통장을 통해 소득과 지출을 관리할 수 있으며 이체 기능을 통해 학급 내 친구들과 금융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투자상품 관리 기능으로 투자상품을 등록하고 투자상품의 매일매일의 정보를 업데이트하여 투자상품의 등락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세법을 기준으로 직업별 월급에서 세금이 공제되어 입금이 되고 해당 내역은 월급 명세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학급 규칙을 어기게 되면 과태료가 부과되고 해당 내역 또한 확인할 수 있도록 구현되었습니다. 이 월급을 주는 건 은행원이, 과태료는 국세청 직원이 부과하도록 직업별 기능도 추가해 주었습니다. 그 다음은 챗봇입니다. 챗봇에는 다이얼로그로 질문의 의도를 파악하고 웹훅을 사용해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주었습니다.
선생님은 나라를 관리할 때 필요한 다른 나라의 직업, 세법, 과태료 등을 참고할 수 있고 학생들은 추천 도서나 최신 어린이 뉴스를 볼 수 있도록 구현해 놓았습니다. 다음은 시연입니다. 시연 시나리오는 다음과 같습니다. 선생님이 학생에게 직업을 부여할 것입니다. 한 학생에게는 기자를, 은행원으로 기능을 부여하고 기자인 학생이 뉴스를 작성하게 되면 은행원이 월급을 지급해주고 기자가 월급을 지급받으면 그 해당 월급을 확인할 수 있고 월급 명세서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당 부분을 시연을 통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선생님 페이지입니다. 선생님이 2번 학생에게 직업을 은행원으로 변경해주고 4번 김지혜 학생에게 기자로 직업을 변경해 주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무직이었던 남윤경 학생이 은행원으로 바뀐 걸 확인할 수 있고 은행원이 되면 해당 아래에 기능이 생기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김지혜 학생에겐 기자 기능을 부여했는데 기자가 되면 하단에 뜨는 페이지에는 기능이 없으나 뉴스에 들어가면 뉴스를 작성할 수 있는 기능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 학생은 기자가 아니므로 뉴스를 작성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그러면 기자 학생이 뉴스를 한번 등록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발표 날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미지를 업로드해 보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뉴스가 작성이 되고 해당 뉴스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은행원은 이 친구가 일을 한 걸 봤으니까 월급을 줘야 되겠죠? 그래서 월급 지급 기능이 있고 접근 관리 기능이 있는데 지금 월급을 지급해 줄 거니까 월급 지급 기능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김지혜 학생이 기자로 일을 했으니까 기자로 등록을 하고 이체 금액은 자동으로 그 친구의 월급에서 세금이 공제된 금액이 자동으로 나옵니다. 이체를 눌러주면 이체가 완료된 걸 확인할 수 있고 이제 이 친구는 은행에 들어가면 월급이 들어온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급여를 받았는데 그리고 이것 또한 마이 페이지에 들어가면 월급 냉세서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코딩은 코딩온. 코딩은 코딩온.